안녕하십니까. 최태열의 이념 강좌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좌파들은 왜 그렇게 뻔뻔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의 뻔뻔함, 참 이것은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왔죠. 특히 이 정권 들어서서 장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이런 것은 기본이었고요.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이들의 경력 위조, 조국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조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물들이 참 비난받을 그 짓들을 많이 했던 인물들이었고, 그런 것이 없는 참신한 사람들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거 정권에서 드러났다면 그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후보 사퇴할 정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 들어서서는 그 수많은 위선적인 모습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후보 사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장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좌파들은 왜 그렇게 뻔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왜 그렇게 뻔뻔한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좌파는 그들의 목표를 차별과 억압이 없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 라는 것을 내세웠죠. 차별이 없는 세상, 얼마나 참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억압이 없는 세상, 마치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이상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첫째는 교육을 통한 방법이다. 종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만,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 이것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타심을 보다 키워서 이 세상을 참 공평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러한 교육을 통한 방법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장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고, 혁명을 통한 방법,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좌파, 특히 가장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공산혁명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 지배 집단을 적으로 보고 자신들을 아군으로 보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주축 세력으로 하고 농민을 비롯한 여러 동조 세력을 모아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공산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산혁명은 그 전제가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과 아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 혁명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웠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통일전선 전략이었습니다. 공산혁명가 조직을 핵심으로 하고 그와 연대하는 많은 세력을 모아서 부르주아지 지배계급을 타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통일전선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그 실행 전략으로 그들이 채택했던 전투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동전이고 또 하나는 진치전이란 것이었습니다. 기동전은 그들의 힘이 커졌을 때 물리력으로 체제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 방식을 뜻합니다.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기동전이었고,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도 모두 기동전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5.18도 기동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동전에는 총칼을 들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도 있었지만, 시위나 파업을 통한 방법도 약한 형태의 기동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기동전만으로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채택했던 또 하나의 전투 방식이 진치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치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사상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여 동조하는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장기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취전을 폈던 대표적인 시민사회, 좌파 시민사회 육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조를 비롯한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이러한 그들의 좌파 집단이 진취전의 대표적인 참호였던 것입니다. 우파는 그러한 진취전을 펼 만한 참호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파들이 그동안 시민단체를 통해서 폈던 진취전은 마침내 성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좌파의 세상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취전을 펴면서 했던 기본적인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 전술은 바로 프레임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다 옳은 가치이고 브로자지 지배 집단은 타락한 집단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것입니다. 좌파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프레임은 참으로 그 종류가 많고 이것을 대중에게 끊임없이 심어줌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 중에서 일부는 진실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거짓에 바탕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전술은 그들이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적과 아군을 구분짓는 그런 프레임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기만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프레임은 그것이 대부분이 진실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그 프레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바탕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 체제를 뒤엎기 위한 것을 전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짓마저도 그들의 전술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아군의 정세라든지 이것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송받아야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386 수사파 운동권 세력들은 학생 시절부터 해서 그 당시 정권에서 수배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진술을 강요받고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오히려 혁명가들의 자질로 여겼던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전술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장관 후보로 지명받았던 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혁명 동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들이 그들의 관점에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지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허위에 기반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인간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그들의 목표를 차별과 억압이 없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라고 내세우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욕심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은 개인에게서 이기적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것이 이타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상을 그들은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공익과 공공선이라는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서 개인에게서 이기심을 버리기 위한 인간 교조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초기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런 이기심이 거의 없는 혁명가들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뒤를 따라서 정권을 장악한 대다수의 좌파들에게서 인간의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을 계속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있는 이기심은 감추어 두고 이타심만 강조했으므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허위의 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공산주의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허위에 가득 찬 거짓에 바탕한 위선의 왕국을 그들은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파가 왜 그렇게 뻔뻔한가? 온갖
거짓된 모습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원인을 제가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공산혁명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주아지 지배 집단을 적으로 보고 그 적과의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대중을 그들에게 동조하기 위한 프레임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었고 그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거짓에 바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검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진술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지들 보호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자질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오히려 전술적으로 채택하였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내심 자랑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평생 해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허위와 기만의 모습이 보였다 하더라도 전혀 그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을 그들은 모두 버리고 이타심만 내세운 인간 개조를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공산국가에서는 전체를 위한 것만 강조되고 개인의 이기적 욕심은 다 버리라 그런 인간형을 요구했고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내세웠던 모든 것은 허위에 기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좌파와의 이념 전쟁에서 우리 우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전략의 하나는 그들의 거짓을 정확하게 알고 거짓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들은 전체가 그런 거짓에 바탕된 허위의 국가를 세웠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좌파와의 싸움에서는 거짓과 진실 이런 대립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년의 대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후에 총선 이러한 그 좌파와의 싸움에서 우리 우파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의 거짓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좌파들이 왜 그렇게 뻔뻔한가 라는 데 대한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최태열의 이념 강좌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